안녕하세요. 자, 지역사회 간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공중보건학개론 파트가 있죠. 자, 이 파트의 문제 개수는 20문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지역사회 간호가 차지하는 문제 개수는 5문제예요. 그만큼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 간호의 내용들은 전부 다 외워서 푸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정리해드렸으니까 우리 차근히 같이 따라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지역사회란 무엇이냐, 즉 지역사회의 정의를 보고 들어갈 건데요. 이 페이지는 우리 세모 표시, 즉 시험에는 안 나온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지역사회라는 것은 우리 지리적 영역을 함께하는 부분,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구조적, 기능적, 감정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이 구조적, 기능적, 감정적 나눠 놓은 지역사회 분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역사회를 공부할 때 이 부분들을 같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기능적, 감정적 지역사회가 무엇인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기실 분들은 넘기셔도 돼요. 자, 구조적 지역사회부터 볼게요. 구조적 지역사회는 어떤 시간적, 공간적 관계에 따라서 모여진 공동체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집단이다라고 하면요, 그 집단은 어떤 사람들을 뜻하냐면 동일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다, 우리끼리 다 고혈압 환자다, 이런 것들이에요. 또는 알코올 중독자 집단들, 이런 것들을 집단이라고 하고요. 대면 공동체는 말 그대로 얼굴을 마주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주 얼굴을 보는 가족이나 이웃을 뜻하고요. 지정학적 공동체는 우리 같은 관할구역, 행정적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정학적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단위에서 설치 운영된다. 우리 보건행정 파트에서 보건소 자세하게 공부할 건데요. 보건소는 우리 시, 군, 구 별로 한 개소씩 설치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또는 그냥 조직 또는 단체라고도 하거든요. 자, 조직은 예를 들어서 병원 조직, 학교 조직, 사업장 등등등 뭐 다양하겠죠. 그리고 문제 해결 공동체, 공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6가지 이 종류를 우리는 구조적 지역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기능적 지역사회는 동일한 요구를 지녔다. 이게 중요해요. 요구가 같다. 동일한 요구를 지녔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 지역사회는 어떤 감각이나 감성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즉 흥미가 같은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흥미가 같은 사람들,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산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학연, 지연 이런 것들 있죠. 동창생들, 이런 것들을 감정적 지역사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무엇인지 요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고요. 우리 책에 없는 구조적, 기능적, 감정적 지역사회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또 책에 없지만 시험에 갑자기 어느 순간 나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5가지 뼈대를 먼저 외울게요. 자, 첫 번째, 지역사회 간호의 기본 단위는 누구냐? 그러면 가족이에요. 자, 기본 단위는 누구다? 가족이에요. 개인 아니에요. 기본 단위는 누구다? 가족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은 여기 위쪽에 있죠.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다. 그래서 풀어서 쓰면 개인, 가족, 지역사회 모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대상은 어떤 특정한 계층만 대상으로, 그러면 틀려요.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대상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볼 내용, 지역사회 간호 활동인데요. 자, 활동에 해당하는 게 지금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간호 제공, 보건교육,
관리, 연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시험에서 두 개만 물어본다 그러면 간호제공, 보건교육 이게 답이에요. 딱 이 말 그대로 나와야 돼요. 이 단어 그대로. 이 단어 그대로 외우기. 자, 지역사회 간호 활동은 크게 네 가지더라. 자, 뭐뭐 있어요? 간호제공, 보건교육, 관리, 연계. 자,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만 물어본다 그러면 간호제공, 보건교육 이게 답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클리닉 이런 말이 있나요? 없죠. 이 박스 안에 있는 단어가 아니면 다 지역사회 간호 활동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따가 같이 볼 수단과 활동 요 두 가지를 비교할 건데 그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활동은 간호 제공, 보건교육, 관리, 연계다. 자, 그리고 목표는요.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적정 기능 수준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적정 기능 수준이 뭐냐?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자, 적정 기능 수준이라는 것은 자기 건강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자, 간단하게 생각해서 자기 건강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지역사회 파트에서 제가 문제 나오면 스스로라는 말 나오면 거의 다 답이라고 그랬죠. 스스로라는 말 나오면 거의 다 그게 답이에요. 스스로란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건강을 자기 스스로 지킨다. 이런 수준을 뭐라고 한다? 적정 기능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한마디로 자기 건강, 자기가 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목표에 도달한 뒤에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5가지 봤어요. 5개 뼈대를 다시 한번 외워줄게요. 자, 첫 번째, 기본 단위는 누구다? 가족이다. 개인보다는 가족이 우선이에요.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다. 풀어서 쓰면 개인, 가족, 지역사회다. 자, 그리고 이 대상에게 세 번째로 해줘야 될 활동. 자, 활동은 크게 네 가지인데 간호제공, 보건교육, 관리, 연계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서 두 개만 물어보면 간호제공, 보건교육 이 단어 그대로 외우자라고 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인데요.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 향상. 여기서 적정 기능 수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스스로 기억하자. 나의 건강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이다. 자, 그럼에 따라서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다. 이렇게 5가지 뼈대를 우리가 외워줘야 돼요. 자, 그리고 각각의 사이사이에 이제 뭐가 있는지를 볼 건데요.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되세요. 자, 대상과 활동 사이를 먼저 볼게요. 자, 2번 동그라미의 대상, 3번 동그라미의 활동 이 부분 있죠. 자, 그 사이에 누가 있냐? 즉, 대상에게 활동을 해줄 때는 그냥 무분별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입각해서 해주냐? 자,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 입각해서 해줍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 과정의 순서에 입각해서 대상에게 활동을 체계적으로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간호 과정은 우리 간호하는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및 재계획. 자, 이렇게 구성됩니다. 자, 이 지역사회 간호 과정은 우리 뒤에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짚어드릴 거고, 여기에서는 자, 대상과 활동 사이에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 과정 순서가 어떻게 된다?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및 재계획 이렇게 된다. 라는 것만 우리가 외워줄게요. 자, 그리고 활동과 목표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 활동과 목표 사이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수단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시험에서 활동이냐, 수단이냐? 자,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활동은 딱 4가지만 활동이라고 했었죠. 자, 어떤 거 있었죠? 간호제공, 보건교육, 관리, 연계 이 4가지만 지역사회 간호 활동이고요. 나머지 우리가 여기 4가지에서 듣지 못한 다른 단어들 뭐 보건센터, 클리닉, 가정방문, 상담 이런 것들은 다 무엇으로 집어넣는다? 수단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즉 활동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을 해 가는데
다시 보세요. 3번 동그라미에 활동을 통해서 4번 동그라미인 목표에 도달을 해 가는데, 자, 이때 중간에 도와주는 양념 같은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활동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하려면 중간에 도와주는 수단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건센터, 클리닉, 방문, 상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일이 외우실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외울 것은 지역사회 간호 활동 네 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지역사회 간호 대상과 지역사회 간호 목표, 즉 대상과 목표 사이에 있는 부분 보시면 기능 연속 지표라고 있는데요. 이 기능 연속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연속 지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건강이다, 불건강이다, 그리고 건강을 넘어서 뭐 삶의 질, 향상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된 지표를 딱 주고 내가 이 부분에 있는지 이 부분에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기능 연속 지표들이 있는데 우리 거기까지는 공부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더 내용을 들어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도 내용이 없어요. 자, 대상과 목표 사이에는 뭐가 있다? 기능 연속 지표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대상이 목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느 하나의 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 참고 표시에서 한 번 더 짚을게요. 적정 기능 수준이다 라고 하면 아까 자기 건강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사회 간호는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이다. 맞죠? 개인보다 집단 또는 개인보다 가족이 우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활동은 건강유지, 질병 예방보다 질병 치료를 강조한다? 아니죠. 건강유지, 질병 예방을 더 강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오고 5개의 뼈대 먼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 사이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이해의 두 번째 단원이죠. 자, 이 단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지역사회 간호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안 외워도 된다. 아,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이런 거구나. 이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지역사회 간호는 감염병을 관리하거나 또는 환경위생, 산업간호, 학교간호, 또는 모자보건, 정신보건, 또는 영양, 그리고 보건교육, 또는 만성병 관리 이런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영역이 많구나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호사업은 여기 적힌 거 외에도 다양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밑에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이 여기서 거의 우수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 원리에서 이 표는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줄 한 줄이 다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자, 첫 번째,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하고 나오는 경우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자, 가장 먼저 할 것은 그러면 정보 수집, 실태 파악, 그 다음 요구 파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보를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실태, 우리 지역은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이 좀 높네 하고 실태가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구, 그 노인들이 원하는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무엇일까? 뭐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의 혈압 관리일까? 아니면 운동에 대한 교육일까? 이런 요구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것은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 개가 다 같이 본문에 나왔다고 하면 순서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것은 그러면 답이 셋 중에 하나다. 그런데 세 개가 같이 나오면 이 순서대로 외워서 정보 수집이 먼저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보 수집이 없다 그러면 실태 파악이 먼저고요. 정보 수집 실태 파악이 없다 그러면 요구 파악이 답이 되겠죠. 자, 정리할게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그러면 정보 수집, 실태 파악, 요구 파악. 자, 세 가지 정보 수집,
실태 파악, 요구 파악.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대상자와 함께 계획한다. 또는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단어로 시험에 나오는데요. 주로 함께 계획한다 이 부분으로 더 답이 많이 나와요. 자,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대상자와 함께 계획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선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대상은 그러면 우선 관리 나오면요. 감염병 환자예요. 또는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단어로 나와요. 자, 감염병은 다수에게 영향을 빠른 시간 내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질환이죠. 그래서 감염병 또는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말로 나와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관리해줘야 될 대상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감염병 환자 중에서도 성병과 결핵이 나오는데요. 성병 환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라. 그리고 뭐에 힘써야 되냐면 접촉자 발견에 힘써야 돼요. 성병은 접촉으로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접촉자 발견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감염병 환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대상은 성병 환자다. 그리고 뭐에 힘써라? 접촉자 발견에 힘써라. 자, 그리고 감염병 환자 중에서 결핵도 있는데요. 결핵은 유병률이 높고 만성 질환이에요. 자, 유병률은 보건행정 과목에서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에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자, 발생률과 유병률이라는 게 있어요. 발생률은 급성 질환의 경우에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포인트 되는 단어가 새로 발생한 이런 뜻이에요. 새로 발생한 사람이 많다. 이런 뜻이죠. 급성 질환은 새로 발생한 사람이 많다. 즉 발생률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병률은 만성 질환의 경우에 높고요.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이렇게 표현해요. 즉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유병률이 높다. 무슨 질환이다? 만성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외워도 우리 시험 풀 수는 있는데 보건행정 파트에서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지역사회 간호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이다 그러면 보건교육. 자, 가장 비중이 크다 그러면 가정방문. 즉 지역사회 간호 업무가 뭐 클리닉도 있고 상담도 있고 가정방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그러면 가정방문이에요. 자, 그리고 보건교육이 실제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그러면 가정방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식이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물 1000ml에 소금은 5g만 넣으세요 라고 하면 노인들이 어때요? 1000ml가 어느 정도고 5g이 어느 정도고 이런 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가정 방문을 해서 보면 할머니 이 냄비에다가 국 끓이실 때는요 물을 이만큼만 붓고 그 다음에 이 숟가락으로 소금 넣으세요 이러면 더 훨씬 실제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건교육이 실제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다? 가정 방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들 지금 중요한 부분 6줄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정보 수집, 실태 파악, 요구 파악.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와 함께 계획한다. 우선적으로 관리해줘야 될 사람은 감염병 환자 또는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감염병 환자 중에서도 성병 환자는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고 접촉자 발견에 힘써야 된다. 결핵 환자는 유병률이 높고 만성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이다. 이렇게 같이 나오면 보건교육이 답이고요. 가장 비중이 크다. 그러면 가정 방문입니다. 자, 그리고 보건교육이 실제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가정방문이다. 푹 찌르면 답 나올 수 있게 우리 완벽하게 외워줘야 돼요, 이 부분.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역사회 간호를 할 때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그 목표 설정 방향이에요. 자, 목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관실, 관측 이렇게 외울게요.
자, 목표의 네 가지 조건. 첫 번째, 관찰 가능성. 두 번째, 실현 가능성. 세 번째, 관련성. 네 번째, 측정 가능성입니다. 자, 목표의 조건은 네 가지다. 관실, 관측, 관찰 가능성, 실현 가능성, 관련성, 특정 가능성. 자, 밑에 제가 예시를 두 개 써놨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해 올해 흡연자의 비율이 감소한다. 자, 이 예시 1번과 예시 2번 보세요.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흡연자의 비율이 지역사회 주민 전체 수 대비 23.3%에서 19%로 감소한다. 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어떤 목표가 더 좋은 목표일까요? 2번 목표가 더 좋은 목표다라는 거예요. 즉,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측정할 수 있고, 관련 있고, 실현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그래서 혹시라도 이 네 가지 조건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예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시. 그래서 목표 파트가 시험에 나오면 이 네 가지 조건의 이름을 물어볼 수도 있고 예시로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자, 예시로 나오면 우리는 최대한 수치화된 숫자가 많이 나와 있고 기준이 명확한 예시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예시로 문제가 나오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 자, 네 번째. 지역사회 간호사업이 실패하는 주 요인은 사회 풍습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이 말 그대로 나와야 돼요. 자, 실패하는 주 요인은 사회 풍습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자, 다음으로 사업의 평가는 언제 시행하냐라고 나오면요. 사업의 전 과정이에요. 자, 사업의 전 과정에서 평가한다. 라는 거. 자, 사업이 모두 끝난 뒤에 시행한다. 그러면 틀려요. 사업의 전 과정에서 평가한다. 라고 나와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OX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지역사회의 정치 또한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맞아요. 자, 그런데 개인의 정치적 관심, 이런 말로 나오면 틀립니다. 자,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정치는 고려하는 거지만 개인의 정치적 관심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역사회의 정치는 고려하지만 개인의 정치적 관심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업의 평가를 사업의 전 과정에서 시행한다. 맞죠. 자, 사업은 그 지역 전체에 침투되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사업은 그 지역 전체에 침투되어야 된다. 맞는 말. 그 다음 보건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서로 연관성을 가진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빼먹을 게 없는 표다라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반복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볼 내용은 지역사회 가족간호 사업인데요. 자, 가족간호 사업에서 우리 목적 먼저 볼게요. 자, 목적은 가족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자, 스스로란 말이 중요해요.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자, 밑에 가족의 특징을 좀 보시면 가족은 형성, 결혼을 했고요. 확대, 아이들 낳죠. 그 다음에 축소, 시집장가 가면서 해체, 나중에 부부가 사망하는.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형성, 확대, 축소, 해체. 자, 그런데 모든 가족이 동일한 과정을 겪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형성했다가 바로 해체로 갈 수도 있잖아요. 즉, 자녀를 안 낳는 부부들도 있기 때문에 확대와 축소가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동일한 과정을 겪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이 각 주기별로 가족이 해결해야 할 과업이 있다. 즉, 각 주기별로 가족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성 단계다. 그럼 부부 간의 관계 정립. 확대 단계다. 그러면 육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해결해야 할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은 지역사회 간호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기본 단위다 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2세대 핵가족 중심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가족을 표현하는 단어가 기초적, 1차적, 요 말 기억할게요. 자, 가족을 표현하는 말 기초적, 1차적, 그리고 고유의 생활 방식을 갖고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은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동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한 가족으로 간주하죠. 같이 살지 않는다고 가족이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가족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가족 중심 간호가 왜 지역사회 간호에 대두가 됐냐, 중요하게 대두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계속적인 관찰이 용이하고, 그리고 가족의 생활의 질이 가족 구성원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가족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막 그래요. 그럼 당연히 그 가족들의 건강은 좋겠죠. 근데 어떤 가족은 매일매일 야식 먹고 치킨 먹고 막 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건강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가족의 생활의 질이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의 건강이 가족의 복지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계시면 전체적인 가족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가족 간호를 계획할 때는요, 항상 계획은 지역사회 간호사가 세워버리는 게 아니고 대상자랑 함께 세우는 거예요. 함께. 이게 포인트예요. 자, 가족과 함께 계획을 세운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지역사회 간호사업에 왜 가족을 단위로 한 개념을 적용하냐? 자, 가족은 가장 자연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다. 자, 가족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까 기초적, 일차적, 자연적, 기본적 이런 말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서로 상호 관련적이면서 하나의 단위로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구성원들끼리 서로 간호를 제공한다. 자, 그리고 사업을 수행할 때, 즉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사업 수행이 굉장히 효과적인 매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활동 단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가족 간호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내용을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기본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지역사회 간호사업 시 가장 먼저 할 것은, 자, 가장 먼저 할 게 뭐였죠? 정보 수집. 그 다음, 실태 파악. 정보를 모아야 실태가 파악이 되겠죠. 그 다음, 요구 파악. 그래서 셋 중에 하나로 우리가 답을 고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답. 자, 2번.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은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감염병. 자, 2번이 답이죠. 자, 3번. 지역사회 간호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었죠. 그 다음 4번. 정부가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주도한다? 아니에요.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주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지역사회 간호사가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아니죠. 지역사회 간호사가 누구랑? 주민과 함께. 자, 함께 계획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 문제 2번. 가족 중심 간호가 왜 지역사회 간호로 대두가 되었냐? 자, 첫 번째. 가족의 계속적인 관찰이 용이하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질병의 치료가 용이하다? 아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족 구성원의 건강은 가족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가족은 배타적으로 기능한다? 아니죠. 가족 서로 상호적으로 기능하죠. 상호 관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족은 2차적 집단? 아니죠. 가족은 1차적 집단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풀이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 있는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역사회 간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기를 권장드려요.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